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 사례 106, 40년 된 건축물의 개축허가에서 진입로의 사용 승낙입니다. 1979년 건축된 주택의 개축허가를 받으려니 진입로의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허가청에서 말하고 있고, 소유자는, 그러니까 현황도로 소유자는 그 도로에 주차비를 받고 있고, 또 지금 개축하려고 하는 사람은 건축물 용도를 타용도로 허가가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현재 3m 너비의 타인 소유의 막다른 도로, 이 파란 색깔에 접한 대지에 1979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빨간 부분이 건축물의 대지입니다. 3m 파란 것은 나무 거고요. 그런데 이 건축물이 노후돼서 개축을 하려고 하니 허가청에서는 진입로가 타인 소유이므로 그 소유자의 사용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런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잘 살아온 주택이 건축물이 노후돼서 개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허가청은 그동안 강화된 규정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연약한 국민에게 슬그머니 떠미는 행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지의 개축허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입로와 무관하게 허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건축물은 1978년 12월 19일 허가되었는데 당시 골목길 소유자와 3m의 골목길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는 형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건축허가 신청서를 보면 골목길 소유자,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량이 있었을 것이므로 먼저 건축물 대장의 현황도면의 진입로를 확인해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축물 대장이 있을 것이고 당시에 현황도면을 허가 신청자한테 제출했을 것이므로 그때 당시 현황도면을 보면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1978년에는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이 없었던 시기이기는 하나 이 골목길은 이 대지 및 건축물의 유일한 통로이므로 건축물 도로에 지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도로관리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건축물 도로 지정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985년에 소유권이 현 소유자에게 이전됐으므로 당시 허가 정보를 현 소유자는 공개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 파란색의 골목길은 1978년 12월 11일 건축허가와 동시에 지목 변경이 됐습니다. 도로로. 그리고 분할도 3m 너비로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 건축허가를 해주는 부서에서 이 진입로를 3m로 확보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했을 거라는 것이죠. 이 토지대장 및 구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이 골목길의 분할 및 지목 변경 사유를 알 수 있고 그걸 살펴보면 이 골목길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골목길의 모양으로 보아서 이 건축물을 위해서 분할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꼭 이 건축물을 위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건축물이 이 골목길에 접한 것으로 보아서 이때 주변의 토지가 분할되면서 여러 허가를 위해서 이 골목길이 분할된 것이므로 당시 분할된 정보를 확인해 보면 좋은 근거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이 건축물의 개축 허가에는 허가청에서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이해관계인의 즉 현황도로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축허가 신청자는 건축법 44조의 본문의 예외인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 허가권자의 재량권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40년 동안 문제없이 잘 살아온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진입로가 지목이 도로이고 또 너비 3m로 분할이 제대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와서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법 45조가 정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 예외인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석해서 사용락 없이 건축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청은 이 골목길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이 도로가 이미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도로라면 허가권자는 사용승낙 없이 건축법 45조 본문 단서 2조에 의해서 조례도로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4조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접도 의무 예외로 허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45조 단서 2항에 의해서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실상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조례도로로 지정을 해서라도 사용락 없이 건축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자체 건축조례를 살펴보니까 당해 통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통로와 해당 통로가 하나뿐인 통로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용승낙 없이 허가를 해줘도 허가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44조 접도 의무 예외로도 가능하고 45조에 의해서 건축법 지정도로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자체 건축조례에 있다는 겁니다. 조례 읽어보겠습니다. 제23조 도로 지정. 법 45조 1항 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호. 사람들이 장기간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해당 통로가 하나뿐인 통로인 경우 또는 당해 통로를 이용해서 건축한 사실이 있는 통로. 딱 맞잖아요. 그래서 이 지자체 건축조례 맞으니까 이걸로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또 이 건축물의 유일한 통행로를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는 소유자가 타인에게 지금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주차료를 받았다면 이 건물을 보니까 우연히 왼쪽에 유료주차장이 있고 오른쪽에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유료주차장 소유자가 오른쪽에 음식점 소유자한테 주차비를 받고 주차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내 땅이니까 주차장으로 쓰라고 허락했다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죠.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도로를 주차비를 받고 옆건물 소유자한테 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죠. 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는 제한된 도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건축물의 진입로, 1979년에 허가를 받던 이 진입로를 사실상 막는 것이 되잖아요. 이 건축물의 유일한 통행로를 배타적 사용권이 없는 현황도로 소유자가 타인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주차료를 받았다면 행정은 물론 민형사적으로 잘못된 것이므로 변호사를 통해서 권리, 그러니까 건축물 이용자의 이용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내에 허용되는 건축물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이지만 만약에 원룸 등 다른 용도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 지금 현재 대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기타 1조건 2격거리 주차장법 등은 전문 용역사인 건축사와 협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허가청은 40년이 넘는 기존 건축물의 개축허가에서 그 진입로의 사용락을 요구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도 어긋나고 이 골목길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승권은 포기 또는 제한이 명백한데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가 담당자의 직무 태만을 넘은 협의 소극 행정입니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미루지 말고 일선 허가청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건축허가에서 진입로에 관한 적극 행정의 면책 규정을, 즉 지침 등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배타적 사용권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어서 일선 허가 담당자가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가 수반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가 대부분이므로 건축사가 건축법 기준을 대부분 충족시켜 허가청과 이견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허가에서 진입로는 건축법의 연역법 그리고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등과 허가 관련법 그리고 민법과의 소유권 관련된 민법과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일선 허가 담당자의 전문성이 크게 떨어져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부는 40년간 잘 살아온 국민을 위해서 허가청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허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개설된 도로 또는 기존 건축물의 진입로가 사유인 경우, 사유인 현황도로인 경우 허가청이 무조건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허가청이 먼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해서 민원 실무 협의회를 통하여 현황도로가 현행건축법 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돼 있는지 검토해서 허가 신청자에게 불허가 또는 미충족 이유를 정확히 통보하도록 허가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